음. 일단 오늘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좀 바빠요. 오늘부터 앞으로 매주 수업 시간에 테스트 볼 거거든. 파이널 테스트를 이제 3차까지 볼 건데 일단 이번 주는 그냥 보고 그냥 학원 내에서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모님한테 결과가 전송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저기 이번 주는 그냥 이제 학원 내에서만 이제 우리들끼리만 나는 진성고에서 뭐 몇 등이다, 나는 뭐 몇 등이다 이 정도 이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알겠지? 일단은 지금 거기 그 최상위반이 많이 중학교 최상위반 출신이 많은 그 진성고반을 이미 시험을 봤어요. 거기 이제 100점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서 100점이 하나 딱 나와주면은 아주 참 좋을 것 같다. 알겠지? 근데 진도를 지금 빨리 빼야 되는데 산수유나무랑 또 카메라 워커까지가 시험 범위라 가지고 풀비린내는 다음 주부터 들어가고 우리 그 학원 시험에서 빨리 빼야 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그 책 검사 있잖아, 숙제, 그거는 다음 주 클릭 따는 걸로.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도 뭘 잔뜩 유인물을 줬는데 일단은 총 3개를 줬어요. 그치? 일단 하나는 이제 1단원 교재, 니네 그 1차 교재 교과서 범위가 수록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1단원 교재는 내가 따로 뽑아서 줄 거야. 다행스럽게도 저기 광문고 애들이랑 너네랑 교과서가 똑같아서 광문책은 내가 만들거든. 그래서 이제 광문고 애들 교재 만든 거에서 그냥 그대로 위에 그 어린말만 빼고 그냥 준 거예요. 다음에 하나는 이제 과제는 이제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 대한 과제인데 그게 이제 1단원 전체가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뭐 니네 동주 안 들어갔는데 동주 문제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 건 이제 빼고 알아서 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제 의문변동 주석 단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우리 학원 선생님들 쓰는 교재 중에서 내가 만든 의문하고 의문변동 교재보다 나은 게 없거든. 그래서 그 광문 애들은 이제 어차피 내 교재 쓰니까 그냥 책으로 줬는데 너네는 이렇게 프린트라도 이제 주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내가 만든 의문변동 2차 교재인데 여기 이제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거 다 주석.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출제될 만한 포인트. 그 다음에 그동안 여러분들 헷갈려했던 모든 규칙들 다 담아놨으니까 보고 이제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고. 알겠지? 자, 이렇게 이제 총 3가지가 나왔고 2차 교재는 이제 다음 주에 나갈 거다 아마. 자, 그러면은 교과서 1단원 첫 번째 산수의 나무의 농사부터 빨리 봅시다. 약간 설명을 했잖아 지금. 이거 일단은 정도 이제. 여기부터 봅시다. 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나무에서 꽃이 피었다라고 하지 나무가 꽃을 터뜨린다라고 하진 않지.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거에 이 작가의 어떤 의도가 있느냐? 노란 꽃을 터뜨린다. 그래서 산수유나무가 주체가 돼서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산수유나무의 이 주체적이고 능동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산수유나무는 이제 주체적이고 능동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알겠죠? 의인법이 사용된 건데 의인법을
중에서도 이제 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산수유나무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자 그리고 얘가 노란 꽃을 이제 터트리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늘마저 노랗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늘 원래 무슨 색이야? 그늘 색깔이 원래는 이제 무채색이잖아. 채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회색, 검은색에 가깝단 말이야. 무채색이에요. 근데 무채색인 그늘을 지금 노랗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일단은 그늘의 의미를 여기서 먼저 좀 짚고 갑시다. 그늘이라는 것. 그늘이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이제 이 시에서 핵심 시였는데 너네들 그늘에 있으면 어때?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잖아. 너희들 이제 쉴 때 많이 사용한 게 이제 그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그늘이라는 게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위안을 줄 수가 있고 이제 휴식을 주는 곳이 바로 이 그늘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이러한 것이 바로 그늘인데 그늘이 지금 노랗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늘이 노랗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을 전부 다 한번 잡아봅시다. 일단 우리는 보통 그늘을 무채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늘 노랗다라고 하는 거는 화자만의 뭐야? 화자가 아니라 시인만의 이 참신한 발상이야. 발상이 이제 참신하다. 알겠죠? 참신한 발상.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발상으로 표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적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게 화자가 주관적인 느낌으로 바꿔주는 것, 바꿔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그늘은 무채색인데 이 그늘이 노랗다라고 자기의 그 주관적인 느낌대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주관적으로 변용한다라는 말을 해요. 주관적 변용. 그늘이라는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였다. 변용은 이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바꿨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이제 참신한 발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적 대상에 대한 주관적 변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그늘을 노랗다고 하였는가? 노랗다라는 거는 느낌이 어때? 노랗다라는 색깔 자체가 뭐랑 연결이 돼? 따뜻하잖아. 이게 이제 봄의 따뜻함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봄의 따뜻함, 긍정적 이미지죠. 그치?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것하고 그 다음에 그늘이 갖는 위안과 휴식의 이미지 이거를 이제 같이 결합을 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늘이 사람들이 이제 그늘에서 위안을 얻고 휴식을 할 수가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늘의 이미지랑 따뜻한 봄의 노란 이미지를 서로 연결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둘 다 이제 긍정적이잖아. 따뜻하고 이제 위안이 되고 휴식을 취하고. 자, 다음에 이제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대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어떤 위안, 그 다음에 마음에서 어떤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불평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의 평안만 중요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 아니 좀 자기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조금 손해 본다고 아주 그 진상을 떤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화자가 교훈을 주고 싶은 사람이지. 알겠죠? 자, 이렇게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한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에게 화자는 교훈을 주고 싶어 해.
자, 근데 교훈을 주는 방식은 뭐예요? 너는 내가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을 거고 보고 배워라. 뭐를 보고 배워? 산수유나무를 보고 배워라. 알겠지? 산수유나무를 보고 배워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명령형 표현을 통해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산수유나무를 보고 배워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연물이라고 하면은 산수유나무일 테고, 인간은 여기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 얘가 긍정적이고 얘가 부정적이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청자가 없는 독백체였는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청자가 생겼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청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말을 걸고 있어요.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사이동 끝나고 남자. 애들이 9시 클리닉을 즐기나? 오케이. 다 같이 한번 즐겨보자. 자, 다음에 이제 이 나무는 그냥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얘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내가 이제 정리한 거랑 지금 필기한 거랑 같이 보면서 이제 복습을 하시고 뭐 다 했던 얘기야. 다음에 이제 후반부 보시면은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라 그늘이 뭐다? 나무의 한 해 농사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를 봅시다. 여기. 자, 산수유나무를 농부에 대응시켰어. 농부는 농사를 짓고 있고 산수유나무는 이제 그늘 농사를 지어요. 알겠지? 근데 저기 교과서 1단원 교과서 1단원. 자, 그래서 그늘 농사를 통해서 산수유나무는 꽃하고 그늘을 만들어내고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곡식하고 과일을 만들어낸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행위, 주체, 이게 이제 하는 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서로 대응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서 그늘을 만들어내는 것,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과 과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생명을 가꾸고 베푸는 행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당연히 의인법이겠지. 시적 대상의 의인화. 알겠죠? 자, 그리고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런 표현 방법을 뭐라고 그래? 뭐뭐는 뭐뭐지만 뭐뭐는 뭐뭐한다. 대구가 좀 더 맞는 표현이겠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나. 대구법. 자, 대구를 활용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죠? 땅에서 넓어진다. 자,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그러니까 그늘 농사를 지어서 점점 그늘을 만들어내는데 그 그늘은 땅에서 넓어지고 있어.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하늘이 아니라 그늘이 땅에서 넓어진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생명체들은 다 어디에 있어? 땅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늘을 땅에서 넓히는 것은 생명체들을 배려하는 이 산수유나무의 따뜻한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땅에는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살고 있거든. 그 생명체들을 위해서 우리 산수유나무는 그늘을 땅에서 넓힌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따뜻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산수유나무는 그래서 이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모모처럼 농사를 짓는다. 뭐 이거 직유법인 거, 야 우리 이제 고1이잖아, 그렇지? 고딩인데 뭐 이런 건 직유법이다. 어? 뭐 중딩처럼 안 알려줘도 되잖아, 그렇지? 야 이런 건 알아서 챙기시고. 다음에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부분 이제 표현 방법이 중요하지.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그래서 요 부분. 자, 지금 있잖아. 이 그늘농사라는 것. 그늘농사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형태가 있거나.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이런 걸 이제 추상적이라고 하잖아. 추상적. 그렇지? 추상적인 대상을 좁쌀 5대 무게, 노란 좁쌀 5대 무게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감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대상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구체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시켰다. 알겠지? 여기 이제 문학적 개념이야.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수능 뉴비이기 때문에 국어 뉴비이기 때문에 이거 재진술돼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들 다 적어줄게. 자, 그래서 추상적 대상을 무게를 활용한 표현을 통해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이제 이거 재진술한 거야, 여기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구체화시켰다. 감각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말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 부분이 옳은 선택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알겠어요? 이거 재진술되는 거 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심화 과정인데 여기 벌서라는 부사어가 있지. 벌서. 이 부사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나무가 농사 지어가지고 벌써 노란 좁쌀 5개 무게의 그늘만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의 농사 행위는 벌써 이만큼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벌써 이만큼 그늘 농사를 지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이 함축이 되어 있다고. 앞으로도 그늘 농사는 계속될 것. 알겠죠? 앞으로도 그늘 농사는 이제 계속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용 파악을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의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나?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 뭐라고 있어요, 화자는? 화자가 하는 거. 시적 대상인 선수나무 관찰하고 있죠? 그치?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자, 관찰하고 있으면 혹시 이 시는 관조적인가? 관조적이라고 하면 맞아, 틀려.
관조 그 뭐야 초록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초록 교재 잘못했다라고 그랬죠. 관조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래서 정서 같은 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관조적인 경우에는.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산수유나무를 관조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때? 산수유나무를 예찬한다라고 한 쪽이 좀 더 맞겠지. 그 초록 어쩌고 또 이제 그 자연의 생명력을 예찬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적 대상에 대한 분명한 정서랑 태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예찬이란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알겠지? 얘는 이제 예찬적이다. 그리고 얘가 이제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 나무를 관찰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이거 사색적이다. 사색한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산수유 나무를 뭐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태도. 산수유 나무에 대해서는 예찬적 태도를 보이지만 여기서 시적 대상이 산수유 나무 말고 하나 더 있지. 누구야? 그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태도를 보여요? 비판적인 태도. 그리고 그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야, 니네 산수유나무 좀 보고 배워라. 교훈을 내려주고 싶어 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시의 운율 형성 방법. 운율 형성. 동일한 시어의 반복. 산수유나무, 산수유나무, 농사, 농사, 그늘, 그늘. 동일한 시어 반복. 또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 하나 더.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땅에서 넓어진다.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종결어미 반복. 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대구법. 대구법도 이제 운율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정도까지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다.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화체 나타나는 거. 대화는 아니고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 말건방. 대상은 불평하는 사람들. 이거 나오는 거지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에 또 할 만한 게 뭐가 있지? 그래, 이미지. 자, 여기 사용된 이미지. 일단 감각적 이미지부터 보면은 시각적 중에서 색채 이미지. 노랗다. 요거 많이 활용됐죠? 그렇지? 또 감각적 이미지 뭐 사용됐어? 노란 좁쌀 5대의 무게는 뭐야? 촉각적. 그렇지? 자, 이미지가 감각적 이미지가 2개 이상 사용되었다. 그럼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고? 여러 가지 또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라는 말이 가능해진다. 여러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뭐 형성하고 있다. 뭐 산수유나무의 뭐 따뜻한 마음을 뭐 드러내고 있다. 다 되죠 이런 거? 이 정도면 됐나? 나올 만한 것도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사람들은 보아라. 저거 명령의 영업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이제 다 한번 살펴봤다.
정리 부분은 니네 그 교과서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방금 했던 말들이 그냥 여기 다시 교과서 학습할 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습할 때 그냥 필기한 거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거랑 이제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알겠지? 그래서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청자가 누구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배려하고 베푸는 태도를 가져라. 뭘 보고 배우냐면은 산수유나무. 뭐 새로운 내용은 없고 방금 다 얘기했던 거 안에 다 있는 것들이고. 교과서 표현은 이거네. 만질 수 없고 무게도 없는 대상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어 감각적으로 표현. 만질 수 없고 무게도 없다. 추상적이다. 그렇지?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어서 감각적 표현. 다음에 요것만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이라는 가치 있는 내용을 시 형식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자연스러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동일한 시어, 문장 구조, 그 다음에 정결하게 반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참신한 발상, 그늘이 노랗다. 그 다음에 색채화를 활용해서 노란, 감각적 표현을 보이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 시각하고 촉각 사용되었고요.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자연 산수유나무, 인간, 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산수유나무의 속성을 표현하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의 중요성이 되겠죠. 오케이. 자, 뒤에 연습 문제. 한 30점 풀 것 같은데? 봅시다. 너 앞에 가야 되지 않아? 안 보인대 왜? 일로 간다고? 일로 가. 문제 쉽죠? 일단 1번을 틀렸다 저희가 1번을 틀렸으면은 이거는 그냥 여기 쳐다보면서 수업 안 듣고 딴 생각을 했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 왜냐면은 4번 제외하고 1, 2, 3, 5번은 전부 다 몇 번씩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4번 답이지. 여기에서 이제 경외감이라는 거 어휘를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경외감. 뭐를 경외한다라고 하면 뭐야? 경자가 이게 이제 존경하는 거고 외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야. 존경과 두려움을 이제 동시에 느끼는 걸 우리가 이제 경외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에 많이 사용된 표현이냐면은 그 어떤 그 자연이 되게 웅장하게 묘사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자연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낀다라고 하죠. 와, 자연이 이렇게 진짜 웅장하다니 정말 좀 두려우면서도 되게 약간 좀 감탄스럽다, 존경스럽다, 이런 게 이제 경외감이야. 다음에 2번은 이제 여러분들 눈이 달려있다는 건 틀릴 수가 없지. 다음 몇 번? 2번이잖아. 무슨 마음의 그들이 농부의 마음이냐, 산수의 나무의 마음이지, 그치? 자, 그래서 너희도 이제 클리닉 때 내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문제랑 선택지 좀 꼼꼼히 읽어. 알겠죠? 뭐 보면은 이제 좀 이상하게 많이 틀려가지고 왜 틀렸냐고 물어보면은 막 아는 건데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어요. 선택지를 제대로 안 읽었어요. 이런데 이게 이제 자랑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습관돼 나중에. 그래서 뭐 니네 뭐 언제까지 변명을 할 거야? 중간고사 조져놓고 원래 1등급인데 제가 문제를 너무 잘못 본 게 많아서 5등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도 저 수능 원래 100점인데 너무 잘못 본 게 많아서 50점이 나왔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지금 빨리 고치란 말이야. 알겠지? 파이널 테스트 오늘 포함해서 3번 볼 건데 이 3번 보면서 빨리 고쳐. 알겠죠? 이 파트는 이제 진짜 니네 실제 시험처럼 OMR 카드 마킹까지 할 거야. 알겠지? 여기 서술형은 따로 쓰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 객관식밖에 없어가지고 서술형 따로 쓰시고 이 마킹을 해서 저기 데스크 실장님이 채점을 공정하게 채점을 하시고, 또 이제 내가 채점하면은 그래도 우리 애들인데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또 맞게 해줄 수도 있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실장님이 모두 채점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공개가 될 거예요. 이번 주는 결과 공개만, 다음 주는 이제 부모님께 그 성적표 발송까지. 알겠지? 카메라랑 워커 보자. 카메라와 워커. 순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고모가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말이야. 다 나갔어 학교에서? 카메라 워커. 뭐 시작도 안 했어 아니면은? 카메라 워커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했어? 카메라 워커. 이거 카메라 워커하고 있는 거 풀비린내까지 나가야 되잖아, 그치? 카메라와 워커. 문법은 다 끝났고 사이소리 들어가 안 들어가? 사이소리 안 들어가요? 개꿀이네? 사이소리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사이소리가 그 불규칙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막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런 거. 뭐가 맞아? 머리 말이 맞죠? 이거 다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됐어. 근데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거 할 필요는 없고. 꼴이네. 오케이. 사이소리가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니은 첨가만 들어가? 맞아? 니은 첨가야? 니은 첨가만 들어가? 사이소리가 싹 다 빠지는 거야 그러면? 아니 배우질 않았어? 니 첨가는 배웠는데. 니은 첨가 안 배웠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니은 첨가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맞아. 야, 니은 첨가 예외. 니은 첨가 예외.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 그거 했어 안 했어? 그건 했어요? 그거는 우리 교재에 있거든? 뭐 있잖아. 월요일 3일절 이런 거. 그거 이제 외울 수 있도록. 월요일 3일절이 아니라 월요일 3일절. 거기 교재에 있는 거만 다 외우면 돼요 그거는. 니은 첨가 예외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싹퉁머리 없는 흔히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소설, 그다음에 이제 현실 비판적이다. 이런 걸 이제 세태소설이라고 그래. 당시에 그 어떤 그 부정적인 세태 같은 게 잘 나타난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배경은 이제 70년대 산업화 시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흔히 얘기긴 한데 엄연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이 흔히 이펙트가 너무 세가지고 이거 1인칭 관찰자 아닌가 싶을 수가 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소설 읽기 전에 간단히 이제 이거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이제 나가 누구냐면 흔히 고모란 말이야. 그래서 주인공인 나는 이제 훈이의 고모예요. 자, 훈이의 고모가 얘가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얘네 오빠랑 그러니까 오빠 부부가 전쟁 중에 죽었어. 죽고 이제 훈이가 고아가 됐어요. 훈이 엄마가 사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고모가 훈이를 데려다가 키워 자기 자식처럼. 이제 나도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훈이한테 애정을 엄청 많이 쏟아서 잘 키워내요. 근데 이제 키우는 이유가 그냥 이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약간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훈이를 통해서 약간 그 세상에 복수하고 싶다, 전쟁에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가 이제 전쟁 중에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본 거잖아. 자기 이제 오빠 부부도 죽고, 집안도 이제 좀 난리 나고, 되게 이제 전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훈이를 멋지게 길러내서 훈이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함으로써 뭐 세상에 복수를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요 훈이 고모가 훈이한테 약간 좀 삶에 참견을 많이 해요. 삶의 개입을. 이를테면은 니네 이제 문과니까 없지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그럼 니네 이제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자, 인문계 실업계 가는 거 누가 정했어? 너네 이제 인문계 실업계 가는 거 누가 정했어? 엄마가 정했어요? 뭐 이거 자기들 훈이야? 뭐야? 아무튼 훈이는 그 문과이과 정하는 것도 엄마가 해준단 말이야. 엄마가 아니라 고모가 막 참견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훈이를 키우고 싶은 거야. 고모가 원하는 훈이의 삶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 그래서 그 소설 보면 그런 게 나와. 훈이 고모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은 안정이 짱이다. 안정적인 게 짱이다. 그 좀 불안하고 위험 무릅쓰고 이러는 거 이제 싫어한단 말이야. 왜? 전쟁통에 이제 너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안정지상주의 뭐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훈이한테 너도 이과 가서 기술자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기술 배워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이제 얘한테 강요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훈이는 그런 거 싫어하는 거고 대충 뭐 사이즈 나오지. 그래서 이제 훈이 고모랑 훈이가 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주제가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고모의 노력, 나의 노력에 좌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시대 문제점,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은 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가 훈이를 멋지게 키워내서 훈이가 안정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훈이는 엇나간다고. 고모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노력이 좌절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다음에 이제 소재의 상징적 의미. 제목이 카메라 워커지. 카메라 워커의 의미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는데 이건 이제 소설에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시선에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달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설 전개. 그 다음에 이제 당대 사회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형성화되어 있다. 훈이가 나중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한번 내용을 좀 봅시다.
전반적인 줄거리인데 여기 니네 교과서에서는 전개부터 결말 부분까지 발단은 없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니네 이거 전문 들어간다며? 이거 뭐야? 프린트 줬다는데? 아니 왜 다 처음 듣는다는 이야기야? 너네 뭐 학교 안 다녀? 홈스쿨링 아니 왜? 나보다 몰라. 이거 뭐야? 전문 다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이제 진성고 교재 만드시는 선생님이 아마 그 다음 주 2차 교재에 넣어주셨을 테니까 그걸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는데 소설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소설 감상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줄거리, 그 다음에 인물 관계, 다음에 이제 갈등 구조,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주면 된다. 여기 이제 인물 관계가 좀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줄거리, 특히 이제 세부적인 내용 이런 거 이제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 요즘 이거는 이제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되게 약간 좀 쪼잔하다는 느낌? 아씨 이런 걸 낸다고? 이런 게 나온 경우가 좀 많거든. 이를테면은 여기에서 나는 결혼을 한 후에 혼자 남은 훈이를 데려와서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결혼도 하지 않은 나이에 키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다고 하잖아. 근데 뭐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뭐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좀 야비하게 나온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거 좀 잘 신경을 씁시다. 특히 이제 앞부분 줄거리를 이제 너희들이 소홀히 보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그 야비하게 나온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좀 꼼꼼히 잘 읽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안정적으로 잘 살기를 바라면서 훈이의 삶에 깊게 관여를 해요. 자,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훈이네 아빠가 이제 문과였는데 지금 오빠가 문과였고 훈이도 문과가 됐기 때문에 훈이가 오빠의 삶을 따라가진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야. 그 이유 이제 뒤에 나와요. 자,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 지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집에 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다음에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이제 훈이 할머니지. 훈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훈이 아빠가 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문과 출신이라서 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돈 한 푼 못 벌고 갑자기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훈이 아빠가 그거야. 좌파예요, 좌파.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저기 국군한테 죽었나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시대에는 그 뭐 문학지방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좀 사회주의 운동 쪽으로 많이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훈이도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뭐 끌려가서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 그래서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훈이한테 상의도 없이 갑자기 애를 그 과를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해요.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주번번 내 말을 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래서 솔직히 얘도 찔리지. 자기 조카가 이과 가고 싶어서 이과 넣어놨는데 마음대로 문과를 바꿔버렸잖아. 말이 되나 이게. 자, 설득을 해요.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적성에 더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잘 팔린다더라.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은 고모가 훈이한테 바라는 삶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고모라고 하는데 나가 훈이에게 바라는 삶. 그러니까 뭐 내가 되게 야심이 커가지고 뭐 훈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기업 가서 착실히 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안정적인 삶.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걸 지금 강요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치?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너는 이과를 가야 돼 하고 과까지 마음대로 바꿔버렸잖아? 자,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학위가 꼭 알맞지. 문학이나 철학이나 학위가 꼭 알맞지. 그러니까 이제 상대 법대, 요게 이제 그 경영 경제, 요게 이제 법대 이런 거는 이 고모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뭐를 무시하고 있어요? 문학하고 철학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문학이랑 철학은 요즘도 그런데 이때도 개무시당했네. 이제 그거 알아? 어떤 이제 소설가가 인터뷰를 했어. 소설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소설가의 좋은 점을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소설가가 되어서 좋은 점. 모임에서 돈을 안 낸다. 술을 잘 얻어먹을 수 있다. 왜냐면은 소설가가 돈을 못 버니까 어디 가면 이제 다 얻어먹는데요. 그치? 근데 소설가도 얘네를 만나면은 술이나 밥을 사야 할 때가 있어. 얘네가 누굴 것 같아? 시인. 시인은 돈을 더 못 벌거든. 근데 요즘은 약간 좀 달라진 게 그 너희들은 관심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웹소설이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지? 웹소설. 아니 웹소설 제목도 뭐 개 이상해. 뭐였더라? 용사 파티에서 추방당한 나는 변경해서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느냐. 뭐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게 되게 인기고 그 다음에 요즘에 거의 원나블급 인기를 가진 그 애니메이션 중에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그 미국에서 꽤 난리인데 그게 이제 원작이 이것도 웹소설이고, 그치? 이게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보는 사람. 에이. 재밌지 그거. 그래도 한번 중간 돌아오니까. 아 그래? 개재밌는데. 개미랑 싸우는 거. 아무튼 뭐 보시고 저 봐봐. 아무튼 그래서 문학 철학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다음에 이제 아서라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 고모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나 하는 생각보다 돈은 왜 버나 뭐 이런 생각 말이야.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국리라는 게 순서인데, 자, 요거 비유적 표현.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국리라는 게 순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깃국하고 갈비찜하고 뭐가 더 비싸? 갈비찜이 더 비싸지, 그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더 잘 살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맞는데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신 말이다. 이게 뭐야? 나만 너무 잘 먹고 잘 산 게 아닌가? 내 주변을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하면서 사회운동에 빠져드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떡하든 너는 이 사회 수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알겠죠? 지금 내가 밑줄 주은 게 다 뭐냐면은 고모의 가치관이야. 고모가 살기를 원하는 이제 훈이의 삶의 방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거를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어요, 훈이한테. 자,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라고 고모가 얘기를 했더니 훈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훈이가 내 말에 중턱을 자르며 푸듯이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왜 당황했냐면은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 더 그랬다. 그러니까 고모는 훈이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 병폐랑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 자꾸 쓰잘데기 없이 자기 잘 먹고 잘 살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뭐 평등한 사회 뭐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운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아니 훈이가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갔나 보지, 그쵸? 아니 그 수학 못하는 애한테 갑자기 뭐 물리2 해라 미적해라 그런 걸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그 나락간 거 아니야. 너무 이제 사실적인데. 그래서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훈이의 태도를 잘 봐야 되는데 훈이는 여기에서 지금 고모의 말에 지금 공감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어. 그치? 고모가 시킨 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근데 어때요? 불만을 품으면서도 어때? 거역하진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뭐 선택지에서 훈이는 뭐 고모와 갈등을 빚으면서 뭐 고모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오면 맞다라는 거야, 틀리다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치? 고모의 말에 따르지 않은 게 아니라 고모에게 불만은 갖고 있으나 말을 따랐다, 말에 순종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훈이의 태도로 정확한 거다. 알겠죠? 불만을 갖고 있지만 말에 순응하였다, 말에 따랐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물과 인물의 갈등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나랑 훈이. 자,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쟁으로 오빠를 잃고 조카 훈이에게 애정과 안정된 삶을 주는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안정된 삶을 주는 거에 집착을 한다. 이거 아까 전에 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전쟁에 대한 복수심, 전쟁, 사회에 대한 복수심 이런 거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훈이가 나의 바람대로 이 사회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고 잘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전쟁, 이 사회에다가 이제 복수를 하는 것 같은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야. 이 감정이 이해가 잘 안 가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워. 그냥 이 전쟁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훈이를 잘 키워서 잘 살게 함으로써 이 사회에 한 방 먹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훈이가 이렇게 살기,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진학, 진로, 취업 문제에 계속해서 개입을 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학교 찾아가서 과 옮겨버린 거. 그 다음에 훈이는 고모와 할머니의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여기서 수용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 고모가 자기 맘대로, 고모 맘대로 과를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버렸는데 그냥 다졌잖아. 그치? 수용하면서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거 내 뒤쪽에 나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머니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둘 다 기성세대야. 그래서 둘 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둘 다 요 훈이가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알겠죠? 고 다음에 자, 요것도 이제 너희 그 자습서에 있는 표현인데 서술자와 서술 방식을 보면은 주인공인 나가 1인칭 서술자로 등장하여 훈이와의 대화와 행동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훈이 비중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훈이 비중이 되게 높단 말이야. 그래서 주된 내용이 훈이와의 대화와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훈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 정보, 훈이와 나 사이에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 중심이 아니라 훈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그 다음에 주된 게 이거지. 사건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알겠죠? 객관적인 어떤 사건,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인상, 그러니까 나의 느낌, 나의 정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서술을 한다. 알겠지? 요게 이제 이 카메라 워커라는 소설의 서술 방식이다.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합시다. 그리고 진짜 8시. 갑자기 두려워. 오늘은 어제 밤이었나? 오늘이 안 그래요? 28분. 어? 이거 안 나오죠. 전까지. 어? 이거 전까지. 아니 카메라 놓고 들어가야 돼. 어? 난 더운데? 네가 클릭도 안 하고 열받게서 더운데 지금. 에어컨
건전지가 없다. 라고 플라스틱. 건전지가 없어.